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핵 지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국가별 핵탄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는 지문이에요.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목 보시죠. Uh, the U.S. revised its nukes employment guideline in anticipation of a concerted efforts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하고 가이던스가 있게 되는데요. 지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괜찮은데,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가이던스 이렇게 했으면은, 지침이 아니라 유도 미사일 할 때 쓰는 유도라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임플로이먼트라고 실제 이 지침에도 돼 있는데, 운용 같은 경우에 기계류의 운용은, 아프라이트 같은 걸 쓰셔도 무방하긴 한데, 군사 쪽에서 특히 운용에 대해서 이 임플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누클리어 웨폰, 풀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 단어로 누크라고 할 수가 있죠. 핵무기. 자, 그리고 여기서 함께 협조를 한다는, 다른 쪽이 하는 거를 도와준다는 도울 조자, 우리 조력할 때 쓰는 조자를 써서 코어디네이트를 쓰는데요. 이거랑 꼭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협력이라고 해서 같이 한 팀이 된 것처럼 서로 돕는, 서로 이 한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럴 때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협조는 방금 전에 제가 concerted effort 이렇게 묘사를 음악 쪽에서 오는 협연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concerted라는 말이 아주 좋은데요. 이대로 하면은 coordination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collaboration은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지금 이 나치 부역자 같은 거 할 때, 적국을 돕는 행위를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주시는 게 정식입니다. 부역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밑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운용 얘기가 나오죠. employment guidance 이렇게 해가지고 plus nuclear weapons. 그래서 운용 지침인데 guidance는 지침이 아니라 또 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항상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 개정할 때, 법 같은 거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 보는 거죠. revised 하고, 일부 조금씩 손대는 수정은 amendment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So, the U.S. government, according to New York Times on 20th local time, the U.S. government authorized the employment strategy, a new employment strategy for nukes,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China rapidly beefing up their nuclear might. 자, 핵을 가진 군사 쪽에 이제 힘을 뜻하는, 무력을 뜻할 때, 파워라는 말로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파워는, 누클리어 파워 그러면, 특히 관사를 붙이게 되면 핵 강국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누클리어 포스, 이렇게 써주시거나, 우리가 무력이라고 할 때, 무력으로 하면은 원래 by forc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nuclear force라고 하거나,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죠? nuclear might.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핵 무력 확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외신 지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nuclear might 내지는 nuclear force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보면은, two major nuclear powers 이렇게 되면은 두 주요 핵 열강 이렇게 돼서 주로 미국과 독일 2개국을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승인이라고 나왔죠. 국가에서 승인을 해줄 때, approval을 쓰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실제로 사실은 원어민들도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approval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꼭 정부가 아닌, 곳곳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 말인데, 이 정식 정부에서 승인할 때는 authorize를 쓰시는 게, 더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이제 인허가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정부에서, 관 쪽에서 민간에 대해서 내주는 거죠, 주로. 그래서 건축 인허가라고 할 때, 인간은 approval, 아까 얘기했던 승인으로 이렇게 민간에서 해석하기도 하는 approval을 여기다 써주시고, 허가는 permission이 되죠. 요건을 갖추면, 내주는, 허가는 건 바이 건으로 좀 더 까다롭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permission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ccording to New York Times, U.S. President Joe Biden authorized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 covering the intent to newly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will come from the nuclear threats from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through the trilateral fine-tuning, which are rapidly ramping up their nuclear might back in March. 자, 아까 협조 얘기하고 나왔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죠. 조율인데 이게 원래 음악 쪽에서 온 표현이죠. 이 표현은 음률을 잘 내도록 피아노 건반 같은 것들 피아노를 이제 조율을 잘 해서 음을 잘 나도록 한다는 fine tuning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입장을 잘 조화롭게 맞춰간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fine tuning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가끔 삼자 할 때 이 triad라는 말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triad는 일단 기계적으로 가면은 군사 쪽에서 삼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삼축. 체계, 미사일 삼축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거 할 때, 삼축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한 세트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ree pillar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삼축. 그 다음에 동맹 쪽으로 이제 연결하면 삼각 동맹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동맹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주시는 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이제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거의 동맹이 주는 그런 조약 같은 거 체결을 하곤 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시면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So the revised guidance, which is a classified document,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is characterized by the connection to the potential mutual nuclear coordination amongst the three countries, along with the beefing up of their nuclear might at a rapid pace recently. 자, 공개하면은 일단 동상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공개할 때는 unveil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개가 정부에서 공개를 하는 거죠. 그것도 기밀로 됐던. 그랬을 때는 disclose라는 말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법 같은 거 할 때 Information Disclosure Act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상기해 두시면 좋고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자, 그 다음에 이 기밀 문서였는데 공개되는 이런 식일 때는 기밀이 됐던 거를 기밀이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은 declassify 이렇게 하는 조합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which has yet to be declassified 이런 식의 이제 문구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disclose하고 classify를 이용한 두 가지. First, the revised guidance reflected the U.S. Defense Department's estimates, indicating that China's nuclear arsenal will increase to 1,000 by 2030 and 1,500 by 2035, respectively. And also, while North Korea possesses over 60 nukes currently, it also took into consideration the estimates from the U.S. authorities that it also holds a massive amount of nuclear substances, which are the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nuclear weapons, nukes. 자, 여기에서 이 material 쪽에 원연료 쪽에 원재료의 이제 준말이죠. raw materials 이렇게 해서 거기에 material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단어와 함께 군사 쪽에 material이라고 해서 여기 AL 원료할 때 들어가는 AL이 아니라 EL로 가는 게 있어요. 이 발음도 살짝 틀리긴 한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좀 식별이 용이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단어가 군수 물자, 군수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군사 맥락에서는. In the yearbook for 2024 disclosed in June, the Swedish think tank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entioned that quote unquote North Korea has assembled approximately 50 nuclear warheads currently and is estimated is presumed to be possessing enough nuclear fissile substances that will enable them to reach a total of 90 nuclear warheads. 자, 이렇게 해서 추정이라는 말이 이제 어림잡아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presume이라는 말이 기본이 있죠. 그럴 때 그 단어하고 assume이라는 말이 있죠. assume이라는 말은 가정한다라고 씁니다. 가정 내진 상정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이 단어를 여기서 예를 들어 assume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실제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한다라는 그렇게 이쪽에서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이런 일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건 가정 내진 상정 assume이라고 하고요. 이 추정이라고 하면 이 정도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어림짐작한다는 얘기죠. 그거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군사에서 군사훈련에서 모의훈련 같은 거 할 때 어떤 전투 상황을 가정하고 그럴 때 이 presume 추정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assume을 절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내용상 여기만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이거를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프리즘이 무난한 것 같은데 방점이 이 수치에 꽂혀 있다. 그러면 수치의 추정은 estimate라고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가정과 추정에서도 두 가지 방금 estimate와 presume 그 다음에 추정과 가정 구분해서 가정 내진 상정은 assume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맨 앞에 달려서 끝에 터지는 폭약이죠. 탄두라고 해서 warhead 내지는 payload라는 말을 쓰는데 핵탄두 장착 미사일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이 미사일 뾰족한 거죠? 그 맨 앞에 여기에 실리게 되죠? 탄두가. 그래서 이거를 묘사할 때는 그 형상을 따서 nuclear tipped, 팁이 맨 앞쪽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끄트머리. 그래서 nuclear tipped missile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핵탄두 장착 같은 경우에 실제 그 말을 많이 쓰죠. nuclear tipped missile. 직역대로 하자면 이 missile carrying 내지는 equipped with a nuclear warhead 내지는 payload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nuclear tipped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영감이라는 거는 뭐 yearbook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게 볼 수도 있는데 그간의 어떤 사업 실적 이런 것들을 1년 동안의 그 통산 기록을 이제 담아내는 그런 문건이죠. yearbook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북중러 핵 공조에 관해서 미국의 지침 변경 사항 다뤄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